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윤중건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중건입니다. 네, 자, 첫 소식 윤석열 대통령 유엔 순방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도착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째 릴레이 회담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네. 뉴욕에 도착을 했고요. 오후 7시까지 불과 9시간 동안 무려 9개국 정상을 만났습니다. 네, 스리랑카, 또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네. 정상을 만나서 회담을 첫날에 진행을 했고요. 예. 이튿날에도 가나, 모나코,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경제협력 확대,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릴레이 정상회담 이어간다면 네. 대통령실에서 말한 그 기네스북 등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윤 대통령은 이번 4박 6일간의 기간 동안 최소 30여 개국과 회담을 네. 이어갈 예정인데 지난 5월 5일에서 11일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에서 20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유엔 총회에서 30여 개국과 추가로 회담을 한다면 불과 3주 만에 와. 약 50여 개국 정상을 만나는 셈이 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달 내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대통령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세계 지리를 좀 알아서 나라 이름들 거의 다 아는 편인데 네. 산마리노, 부룬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저도 좀 생소했고 정상회담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런 예. 나라하고 이전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좀 산마리노. 생소한 나라들이 있을 처음 들어봐요. 것 같은데 예. 저도 산마리노, 뭐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조금 생소해서 예. 좀 찾아봤는데요. 산마리노는 이제 국경이 모두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지도로 봤을 때는 이탈리아의 도시인가 할 어허. 정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독립된 국가입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인구가 3만 3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군요. 예. 6월 기준으로 강원도 인제군 인구가 약 3만 2천 명이니까 인제군만한 네. 나라군요. 그렇게 예.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국가고요. 네. 2000년에 우리나라와 수교를 처음 맺었습니다. 또 세인트루시아는 뭐 익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네. 동부에 있는 작은 섬나라고요. 부룬디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랑 탄자니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국가고요. 1991년에 네.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부룬디와 산마리노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부룬디. 수교 맺은 이후에 첫 정상회담이고요. 수교 예. 이후에 첫 정상회담이군요. 예, 각각 이제 1991년, 2000년에 수교 맺은 이후 첫 정상회담이고 몬테네그로 예. 역시 2006년에 수교를 맺었는데요. 수교 후에 첫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자, 뭐 이런 나라들 경제 협력 얘기도 했지만 위 나라들하고 어떤 협력을 앞으로 이루어가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네. 협력이 중심이 예. 되기는 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이제 각 국가와 좀 맞춤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산마리노 정상과는요, 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윤 대통령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진 산마리노와의 관광협력 양해각서가 조속히 체결돼서 네. 이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고 마찬가지로 또 첫 정상회담이었던 네. 부룬디 부룬디 대통령과는 농업과 보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요. 한편 덴마크와는 2011년부터 녹색 성장 동맹 회의라고 해서 매년 우리나라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녹색 협력,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요. 또 이와 관련해서 덴마크 총리와는 마찬가지로 이 녹색 분야 협력을 또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 방면에 지금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이 명칭이 생각이 나는데 자, 결국 또 부산 세계 박람회 엑스포 홍보 이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나라들도 한 표씩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2030 네.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28일에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79개국 비밀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부산 또 사우디의 리야드 그렇죠. 또 이탈리아 로마가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리야드가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 또 좋은 기회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막판 역전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산마리노 역시 작은 국가이기는 다 한 표씩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 똑같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렇게 또 초강행군을 소화한 거고요. 네. 실제로 회담장 안팎에 이 부산 엑스포 포스터 책자를 비치해서 사실상 엑스포 홍보관으로 좀 꾸며놓기도 했고요. 네. 윤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만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 적극적으로 이 부산 엑스포에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몇 개국 더 만나는 겁니까? 일단 38개국 정상이랑 회담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첫날에 이제 9개 나라, 둘째 네. 날에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 한 20여 개 나라가 더 남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일정에 유엔 총회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네요.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 그러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3시쯤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데요. 이번 북한과 러시아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개발, 기후 대응, 디지털 전환 이렇게 세 분야의 격차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국내 소식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어제 가장 큰 이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방문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9.19 평화 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차에 서울에 왔는데 이재명 대표 만남 그 내용이 아주 주목이 됐었는데 예. 두 사람의 만남 어땠는데요? 행사에 이제 참석하기 전에 오후 3시 30분쯤에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중랑구 녹색병원에 네. 방문해서 약 23분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누워 있는 이재명 대표 손을 잡고 이제는 혼자의 몸이 아니다.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를 충분히 보였다. 네. 길게 싸워 나가야 하고 이제 국면도 달라지기도 해서 빨리 기운을 차려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식 중단을 설득을 했습니다. 단식 중단 얘기를 했다라는 거군요. 네. 자, 이 대표가 응답을 했습니까? 중단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저 죄송합니다라고만 말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거절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 단식 계속 예. 이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자, 건강 상태 때문에 국회 본회의 참석이 좀 어렵잖아요. 본회의 때 이제 표결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마 참석하지 못할 못하겠죠?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21일 본회의에서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도 지금 가결과 부결을 놓고 고심 중이기 때문에 네. 이 대표가 없는 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열린 9.19 평화 공동선언 기념행사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야당 인사들은 참석을 했습니다. 예. 자, 문 전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일단 파탄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남북 합의를 계승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남북 관계는 파탄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남북 합의를 계승해서 계속해서 이어달리기를 하라고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죠. 또 여당 일각에서는 파기하자 남북 군사합의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나왔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네. 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 덕분에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표명했습니다. 네. 자, 한편 최근 부동산 통계 조작건으로 문재인 전 정부 또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얘기도 나왔을까요? 통계 조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따로 없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비교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예.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 때뿐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서 10위권에서 밀려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좀 지적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그 통계 조작 예.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은 없었지만 사실 부동산도 그렇고 고용 지표 또 소득 지표 조작됐다는 의혹이 아무래도 이 지표를 조작해서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좀 좋게 포장했다는 게 지금의 의혹의 핵심인 만큼 그렇죠. 이를 좀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통계 조작 의혹이라든지 예. 남북 군사 합의 파기 이런 문제를 두고 현 정부 또 그리고 전 정부가 충돌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예.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역시나 또 강하게 비판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북한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한 여전한 북한몽과 허울 좋은 거짓 평화에 매달린 그들만의 인식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이렇게 말했고 네. 권성동 의원은 전 정부와 현 정부 경제를 비교한 거를 두고 도대체 경제가 좋았다는 자평의 근거가 무엇인가?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에 근거한 것인가? 이렇게 또 한 번 통계 조작 의혹을 한 차례 비판했네요. 언급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요. 한미일 일변도 외교는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을 가져왔고 구조적 경직성을 높였다. 네. 윤석열 정부가 이 전 정부의 평화 정책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남북 관계 성과를 또 지켜 세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상반된 얘기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은 교권 이슈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 예. 발표 내용입니다. 대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 주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서희초등학교 교사 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만이고요. 그 사이에도 또 교권 침해로 인해서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들이 생겼죠, 계속. 속출했었죠. 예. 어제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요.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책,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돕는 교육활동 지원책,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법적인 문제, 또 교사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네. 사후에 지원하는 분쟁 치유 지원책 이렇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방책으로는 일단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챗봇 서비스 도입이 되고 또 아무나 학교에 들어올 수 없게끔 출입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예. 또 교육활동 지원책으로는 행동중재 전문관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행동중재 전문관이 뭔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좀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쪽으로 이 전문성을 갖춘 오은영 박사님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은영 박사요. 예. 네, 조희연 교육감의 말을 빌리자면 네. 마치 이제 오은영 박사가 부모들을 지원을 하듯이 네, 교사들을 이제 이 전문관들이 자문을 하게 되고 네.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진행을 해서 이 행동 중재 전문 교사를 또 양성한다는 방침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쟁 치유 지원책에서 가칭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라고 아하, 예. 해서 모든 학교에 법률 상담을 제공할 변호사를 배치한다. 이런 방침까지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배치한다고요. 예. 자,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이 예. 있습니다. 이게 주된 원인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적극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지요? 네, 아무래도 그간 요구 사항으로 또 가장 이게 가장 문제라고 많이 하잖아요. 언급됐던 게 이 학부모들의 악성 예. 민원이었잖아요. 여기 이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긴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4시간 챗봇 서비스인데 뭐 전화가 된다는 겁니까 이게? 전화는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교사들이 직접 대응을 했다면 이제는 이 좀 단순하고 좀 아하. 반복적인 뭐 학사 일정 이런 거에 관해서는 아하. 24시간으로 이 챗봇 굳이 채팅, 이렇게 사람이 할 필요 없는 거는 예. 챗봇이 답을 해줄 수 있다 이 예,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챗봇을 통해서 한다고 24시간 운영하는 챗봇 서비스를 예. 도입한다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챗봇을 할 수 없으면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하게 이제 마련한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없는 민원도 있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챗봇이 또 단순하고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학부모들의 네.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이지 않은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대표 전화로 문의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지난 5일에 이 교육부가 통화 연결음, 교육활동 보호 통화 연결음을 전국 학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서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이 연결음을 배포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게 실제로 이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학교에 없다. 이런 점이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녹음된다고 했는데 녹음할 전화기가 없다. 예.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이 녹음 전화기가 구비된 학교가 34.2%에 불과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내년까지 100%의 녹음이 되는 전화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것도 뭐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외부인이 학교 내에 무단 침입하는 거 이거 관련된 대책도 있다면서요? 네, 지난 8월 초에 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또 침입한 외부인에 의해서 또 흉기에 찔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별다른 제재 없이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전 예약 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학부모가 방문을 하려고 해도 학교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이 방문 시간, 목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예약을 한 뒤에 교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또 승인 받은 학부모는 예약 30분 전에 QR코드가 전송이 됩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학교에 출입을 하고 또 인솔자의 인솔 하에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교권보호 마련 나서고 있는데 이른바 교권보호 4법 이 국회 통과 앞두고 있는데요. 21일 본회의에서 이게 처리 가능한 겁니까? 네, 지난 15일에 이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지 최종 확정이 되는데 원래 18일에 법사위가 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이게 열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본회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가장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는 이제 내일 오전에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오후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이 교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또 야당이 반대했던 이 교권 침해 처분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재한다는 이 내용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위 통과했고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자, 변수로는 정당한 생활 지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 이거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차가 있다고 하는데 국회 통과에 얼만큼 영향을 줄까요? 일단 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가 어디까지인가가 모호해서 구체적 정당한 생활 지도의 선이 어디인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잘 설명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한편 교육계에서는 이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요? 아동복지법 제17호 5호가 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여전히 이 교권보호 4법이 통과돼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단 현재 교권보호 4법이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후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늘 이제 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하고도 관련성이 있군요. 자, 하여튼 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중권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